안녕하세요. 특수교육학을 시험을 받게 가르치는 최한솔입니다. 이 영상과 관련된 문제와 자료는 영상 더보기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등 2021학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 시간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 제시한 개별화된 지원평가, 계획 및 감독을 위한 과정이다. 기획을 위한 방법을 쓰고 니은에 해당하는 개인의 지원 요구 및 의료적 행동 지원 요구를 판별하기 위한 표준화 검사 도구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되겠네요. 지원의 평가 및 계획, 실행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총 5단계로 나눠져 있고, 이 5단계 중에서 1단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의 꿈, 선호도, 관심 등에 초점을 두는 개인 중심 계획 과정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기획을 위한 방법은 PCP, 개인 중심 계획 쓰시면 됩니다. 이 개인 중심 계획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지금 제공받는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게 뭐는지를 찾는 과정이 이 개인중심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표준화 검사 도구를 명칭을 써야 되는데, 니은이 지원 요구 평가잖아요. 이 지원 요구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얘가 SIS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SI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듯이 지원 강도 척도, 지원 정도 척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현재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다음은 정서행동 장애 학생 A에게 책상 닦기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 두 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가로 안에 기획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박스 내용을 보시면요. 김 교사, 학생 A는 산업체 현장 실습 기간 중에 책상 닦기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 A는 책상 닦기를 할 때 하위 과제 대부분을 습득해서 새로 가르칠 내용이 없는데도 전체적인 업무 완성도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과제 분석을 통해 하위 과제들을 1년의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기획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 과제 수가 많지도 않고 비교적 단순한 과제여서 적용하기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알다시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제 분석이 나오면 바로 따라 나와야 할 개념이 행동 영상의 개념이죠. 이 행동 영상 같은 경우에도 책에 따라서는 하위 유형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위 과제의 수가 많지도 않고 비교적 단순한 과제에 적용하기 적합한 방법을 찾는 거고요.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전체 과제 제시형, 행동 연세법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과제 분석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하위 과제 수가 많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과제에 적용하기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니은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이뿐 아니라 학생 A는 책상 닦기를 언제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손뼉을 쳐서 신호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상 닦기 행동에 앞서 손뼉치기라는 일정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손뼉치기가 책상 닦기 행동 시작에 관한 단서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손뼉치기가 책상 닦기를 시작하게 하는 니은이군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책상 닦기 행동 전에 손뼉을 쳐가지고요. 이것이 책상 닦기 행동 시작에 관한 단서임을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수정, 응용행동 분석학 용어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알 수 있죠. 선제 자극과 행동이라고 봤을 때 이 선제 자극이 여기 나와 있는 손뼉치기가 되는 거고 그 행동이 책상 닦기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선제 자극, 행동, 선제 자극, 행동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변별 훈련이라고 하고, 이때 이 선제 자극을 뭐라고 한다? 네, 변별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변별 자극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 특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 중등에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 책마다 하위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양명희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행동 지원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 다음은 자폐성 장애 학생 B에게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영어로 DRL이라고 하죠. 이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를 적용하기 위해 두 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밑줄친 기획관리에 해당하는 DRL 유형을 순서대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DRL의 유형을 쓰는 겁니다. 이 DRL의 유형 같은 경우는 책마다 다르지만 일단 우리 교재 양배 선생님 책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전체 회기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두 번째가 반응 시간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세 번째가 간격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기획 내용을 보시면 기획 전체 수업 시간 45분 동안 평균 외 또는 그 이하로 질문을 하면 수업을 마친 후에 강화를 해준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 회기 저비율 행동 참여 강화 얘와 똑같죠. 전체 수업 시간 동안 자리 이탈을 8번 이하로 하면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획은 전체 회기 저비율 행동 참여 강화 쓰시면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학생 B가 한 번 질문을 한 후 8분이 지나고 질문을 하면 즉시 강화한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응 시간 저비율 행동 참여 강화 예를 보시면 한 번 손을 들어 발표하고 나면 10분이 지나야 다시 손 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기로 주는 것이다. 이거와 똑같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반응 시간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또는 특정 반응 시간 저비율 행동 차별 관계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성보 선생님 책에서도 이렇게 예가 나와 있고요. 이 예를 포함해 가지고 DRO 유형도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출제됐을 때 충분히 또 물어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다음은 땡땡 특수학교에 마련한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계획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기획론에 들어갈 용어를 장특법에 근거해서 순서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10월 달에 정명 개정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내용도 알아야 되고 개정될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획 내용을 보니까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기획, 일상생활 적응기술 훈련과 대안적 사회적응 훈련 구한 및 적용, 눈에 띄는 키워드가 적응기술 훈련 그리고 사회적응 훈련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립생활 훈련이 될 거고요. 니은 내용을 보니 학생의 잠재 능력을 고려한 직업평가, 실제적이고 내실 있는 직업교육,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고용지원, 사후 관리, 체계 확립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눈에 띄는 내용이 직업평가와 직업교육과 그리고 고용지원, 사후관리 이거 들어갈 내용은 니은은 직업재활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특법에 언급한 내용을 이렇게 쓰는 문제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다음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는 시각장애 학교 교육 실습생이 국어과 수업을 위해 작성한 수업 계획의 일부이고 나는 교육 실습생이 수업을 위해 준비한 학습 자료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지금 제가 기초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소위 말해서 이 작성 방법과 관련된 이 문항들과 간의 관계를 통해서 쓰는 문제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가의 기획을 위해서 점자 학습 내용이 추가된 국어과 내용 3가지를 쓰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점자 사용 학습자와 관련해 가지고요. 국어과 내용 영역 중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읽기와 쓰기와 문법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가에 밑줄 친 니은처럼 하는 이유를 서술할 거 되게 돼 있죠. 니은 내용을 살펴보니 지필평가 시 지문의 양 조절, 녹음 자료의 제공 및 시력 정도별 적정 시간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관련된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을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의 읽기 속도를 감안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읽기 속도를 감안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정도를 써주시면 정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지문의 양 조절,
녹음 자료의 제공 그리고 적정 시간 제공 등이 엄청 중요했는데 그거보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읽기 속도를 키워드로 해서 문제를 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점 내용을 보니 나의 묵자를 점자로 전협한 부분 중에서 틀린 거 두 가지를 찾아 쓰고 각각의 이유를 서술하라고 돼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묵자가 3학년 9반이라고 돼 있고 점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틀린 부분을 찾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냐? 지금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3학년 9반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표가 나와야 되고 수표 다음에 숫자가 나올 거고 그리고 한글이 나올 텐데 이 중에서 히읗 같은 경우에는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표 뒤에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숫자를 읽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여기 1점과 4점 그리고 2점과 4.5점 사이를 띄워서 써주면 이게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나눠진 답처럼 상과 학사를 띄어 써야 된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숫자 뒤에 니은, 히읗 등이 오는 경우에는 띄어서야 오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틀린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죠. 숫자 9를 써야 되는데 이거 숫자 9 같은 경우에는 2점과 4점이 이제 9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9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지금 새로운 개념이 또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6. 가는 땡땡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학생을 위한 진로와 직업교과 교수학습 과정화의 일부이고 나는 지적장애 학생을 전환 평가를 위한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논란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형 문제를 살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클라크의 종합적 전환교육 모델에서 지식과 기술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늘 문제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9가지를 제가 외우라 했고 그 중에서 기억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기억 내용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튼튼한 몸 알아보기, 간단한 운동 따라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로 종합해 본다고 하면 책마다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일단 우리 교재 그리고 김영애 선생님 등 책을 찾아보시면 건강과 건강관리 이런 내용으로 이 내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 영역은 건강과 건강관리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점 내용을 보시면 나의 니은이 의미하는 전환평가 명칭을 쓰고 니은의 한 형태인 디귿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이 니은 내용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전환평가의 하유형이라고 알 수가 있죠. 자, 니은 내용을 보면 우리 학교의 직업교육식을 실제 세탁 질문을 수행하는 장소와 유사하게 꾸면서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과제나 재료, 도구도 실제 세탁 직무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것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더욱 실제적인 작업을 경험하게 되니 작업 동기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니은 내용 알다시피 여기 나오는 평가실 이런 거 그리고 실제 직무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것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작업 동기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봤을 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작업 표본 평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작업 표본 또는 작업 표본 평가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 디귿 내용이죠. 자, 학생이 근무할 곳의 근로자 특성을 파악하도록 설계되어 다양한 직무 수행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작업 표본의 한 형태의 명칭을 쓰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김영현 선생님 전환교육이라는 책 내용을 찾아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여기 군 특성 표본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특성군을 평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하나의 직무나 다양한 직무에 고유한 수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쓰는 거고 따라서 답은 작업 표본을 쓰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작업 표본의 하위 유형 중 하나를 쓰라고 한다고 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 4가지 중에서 군 특성 표본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점 내용을 보니까 나의 니은과 밑줄 친 리을과의 차이점 한 가지를 장소 측면에서 비교해 쓰라고 나오죠. 일단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작업 표본 평가입니다. 얘 같은 경우 평가실이 어디 따로 있는 거고요. 근데 리을에 언급된 직무 현장 평가 같은 경우는 실제 직무 현장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 측면에서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평가실과 같은 장소에서 평가하지만 리을은 경쟁적인 실제 작업 환경과 같은 장소에서 평가가 내려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환교육 부분에서도 조금 디테일한 것까지도 물어봤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고요. 7번 문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의 내용이 김영태 선생님 아동 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봐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 문제. 가는 땡땡 중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C의 특성이고 나는 학생 C와 특수교사가 나눈 대화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점. 가의 밑줄 친 기의 기능을 서술하고 기획에 해당하는 표현을 나의 니을에서 찾아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획을 보시면 결석 표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석 표지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김영태 선생님 책의 내용을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친 말을 써서 문장 속에 포함된 낱말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도 하고 접속사나 연결어민을 써서 문장과 문장 사이 관계를 명확히 해주기도 하며 때로는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해서 불필요하게 부분까지 다 듣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 대명사 이런 것들을 장소 부사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요 말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을 결석 표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석 표지의 기능을 서술화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말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문장과 문장 사이 관계를 명확히 해주고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결석 표지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니은에서 찾아봐라고 하는데 니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결석 표지가 됩니다. 어떤 것들이 되냐, 여기 나와 있는 저번에 그리고 거기에 이런 것들이 결석 표지에 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온 내용이고 따라서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점 내용을 보시면 가에 제시된 학생 C의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을 근거할 때 니을에서 볼 수 있는 언어의 화용적 능력에 해당하는 용어를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의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을 보시면 어휘력은 부족하나 이야기하기를 좋아함, 문장 안에서 형태소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상대방과 함께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음, 이야기를 구성할 때 결석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상대방이 특정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정 정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상대방과 함께 알고 있는 지식을 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특정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정 정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정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언어의 화해원체 능력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화자와 청자가 일정한 참조물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데 얘 또한 시험 문제에 처음 나왔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결석 표지 근처에도 함께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점 내용을 보시면 나의 밑줄 치는 디귿, 리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디귿 내용을 보시면 특수교사가 그래 코끼리에게 과자를 주었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학생 C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걸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코끼리에게 과자를 주었다는 거지. 그리고 특수교사가 코끼리 무리에 누가 있었니? 무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아동 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그리고 언어 능력 발달 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이 개념이 뭐냐면 명료와 요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또한 김정선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언급되어 있던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과 관련된 내용이 다 같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또한 새롭게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7번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 다음은 자폐성 장애 학생 D를 지원하기 위해 티치의 구조화된 교수 요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괄호 안에 기획률에 들어갈 교수 요소의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티치, 구조화된 교수 요소 같은 경우는 총 4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2가지가 빠져 있네요. 뭐가 빠져 있냐 하면 기억에 어떤 활동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이거 시각적 일과표고요. 니은 특정 활동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거 물리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가지 내용 중에서 기억률에 들어갈 내용은 시각적 일과표와 물리적 구성이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점, 밑줄 친 디귿을 제거하기 위한 과제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한 가지 서술하고 괄호 안에 리을에 제공해야 할 정보 한 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디귿 작업체계 같은 경우에는 늘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 작업체계에 사용될 수 있는 과제가 어떤 과제냐? 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되고요. 그 이유가 작업체계는 숙달을 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디귿과 관련된 선제 조건 같은 경우 독립적 수행을 위해 이미 학생이 숙달된 것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수행해야 할 작업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끝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작업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쪽에는 했던 거, 가운데는 하고 있는 거, 왼쪽에는 해야 될 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온 문제 같은 경우 다 기출 문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가는 땡땡 중학교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학습장애 학생 E의 특성이고 나는 학생 1을 위한 읽기 지도 계획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개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습장애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학습장애 총론책에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일단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가의 밑줄 친 기획에 해당할 용어를 쓰라고 했죠. 기획이 어디 있냐? 기획 여기 있네요. 기획 문자를 보고 말소리와 연결. 자, 이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학습장애에 관련된 특히 읽기와 관련된 용어 중에서 음원 인식과 관련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원 인식 같은 경우에는 낮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를 아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기획이 그라고 읽힌다는 아는 거고요. 그거를 표현한 게 지금 이 첫 번째 점 문제네요. 다음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점, 나의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읽기 지도 전략 명칭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니은은 여기 있네요. 오디오북 지원 읽기, 학생 성의 짝지어 읽기, 파트너 읽기, 역학극 하기. 이 같은 경우 우리 교재 그리고 학습의 총론책에 나와 있는 이 소리 내어 반복 읽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 성의 읽기, 한 끼 읽기, 그리고 테이프 활용해서 읽기, 짝과 읽기, 역할 수행. 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리 내어 반복 읽기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점 내용을 보시면 나의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 괄호 안에 리을에 해당하는 교사의 활동 한 가지를 서술하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직접 교수 모형을 활용한 오디오북 지원 읽기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고 이것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시범이 들어가야 됩니다. 책에 따라서는 시범 및 안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시범 및 안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가 안내된 연습이고 세 번째가 독립적 연습이잖아요. 세 번째 독립적 연습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하는 거고 안내된 연습은 교사가 하는 걸 따라서 해보는 거죠. 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내용을 답에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의 직접적 촉구를 받으며 오디오북에서 나온 단어나 문장을 읽는다. 이렇게 답을 써놨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직접 교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직접 교수 같은 경우 현재 중등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9번 문제는요. 개인적으로는 학생 초론책으로 문제를 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가는 ABC 분석 방법으로 학생 F의 문제 행동을 수집한 자료 일부이고 나는 학생 F에 대해서 두 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점 나의 괄호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를 참조했을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기획 내용에 김 교사 선생님 지난 수업에서 학생 F의 문제 행동을 평가해보는 그 기능이 기획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참고해라 보니까 누가 발표해 볼래요? 저요, 저요. 그래, F가 발표해 보자. 머뭇거린다. 다음에 해보자. 웃으면 잘이 안 된다. 이번에는 조별로 발표를 해보세요. 저요, 저요. 지금은 다른 조에서 발표하시가 미소를 짓는다. 이거 안 봐도 뻔하죠? 이거 지금 할 줄도 모르고 지금 지시간도 아닌데 지금 교사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획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뭐 관심 끌기 이런 내용 쓰시면 되고 뭐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관심 획득 이런 내용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점 나의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중재 방법을 쓰고 디귿 상황이 발생한 이유 한 가지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자, 니은 내용을 보시면 박 교사 몇 가지 방법 중 하나는 니은 학생 F가 그 행동을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문제 행동이 일시적으로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획 내용 묶어서 본다고 하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니은은 속어고 디귿 같은 경우는 속어 폭발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 속어 저항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속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귿 상황이 발생한 이유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속어 같은 경우 지금까지 받아왔던 강화를 주지함으로써 문제 행동의 미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쓸 때 이 속어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강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강화를 받으려고 이러한 문제 행동을 더 심하게 한다라고 써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잘 냈다고 생각하고요. 속어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내용을 보니까 나의 밑줄 친 리을에 해당하는 중재방법 명칭을 쓰라고 하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예방적 차원의 행동 중재 방법인데 리을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F의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요인을 미리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얘기했던 문항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F가 문제 행동하는 이유는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겁니다. 이 교사의 관심을 끌 때 선의사건 중재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거? NCR. NCR이 뭐다? 비유관 강화고요. 이 비유관 강화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서 강화를 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요인을 미리 제공하는 게 되고 따라서 문제 행동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점 같은 경우는 이 리을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엄청 많은데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본다고 하면 저는 비유관 강화 NCR이 제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엄청 잘했다고 생각을 들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문제고요. 가는 청각장애 학생 GH의 특성이고 나는 학생 G의 통화학급 수업 지원을 위한 대화이다. 다른 학생 H의 특수학급 수업 계획과 관련된 대화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가의 학생 G 특성을 참고해서 나의 밑줄치 기획 미음 중 틀린 거 두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서 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의 G 특성을 봐야 되겠네. G 특성을 보시면 중추 청각 철회장애 없음 APD가 일어난 것이고요. 두 번째, 오세경 오른쪽 귀 인공호흡 수술, 왼쪽 귀 보청기 착용. 다시 말해서 전부 다 뭔가 수술 또는 뭔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호사통 가능하나 성취 수준이 낮으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수업 시간에는 독허와 잔정 촌재 중함. 다시 말해서 눈으로도 봐야 되고 귀로도 들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행 비용 중에 틀린 걸 찾으면요 바로 알 수가 있죠. 일단 뭐가 틀렸냐?
자, 기억. 학생의 선생님의 얼굴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게 합니다. 맞는 거고요. 왜? 독화를 해야 되니까. 니은 교사는 칠판 앞에서 학생의 눈을 마주치고 움직임을 취소해서 수업합니다. 왜? 독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디귿 같은 경우 판서를 할 때 교사가 말하면서 그 내용을 칠판에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하면서 이제 적어주면 인모형도 봐야 되고 내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서를 한 후에 이제 그 관련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따라서 디귿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리을 교실에 커튼이나 카펫 등을 활용해서 반향음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 잔점 청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 인공화호와 보청력을 사용하더라도 이 방향음이 많으면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커튼이나 카펫 까는 거 좋아요. 그래서 리을은 맞는 내용이 되고 미음 같은 경우 말하기에 집중하도록 시각적 보조 자료를 사용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틀린 것은 디귿과 미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학생 H 특성을 참고해서 다의 괄호 안에 비읍에 들어갈 단계 명칭을 쓰고 괄호 안에 시옷에 해당하는 활동을 예를 학생이 이미 구별할 수 있는 음소를 포함시켜서 한 가지 서술할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H 내용을 보시니까 마찬가지로 중추 청각장애 장애 없음. 6세부터 보청기 착용해서 얘 같은 경우 50대 11, 60대 11인데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6세부터죠. 보통은 5세 이전, 2에서 4세 정도의 이러한 의료적 또는 교육적 지원을 하시면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지적 장애도 있고 기본적인 구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 학생 H의 수업 기획 관련 내용을 보면 이 교사 학생 H에게 마와 바와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활동을 했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 알고 있는 얘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단계 활동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 활동에 계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우선 아동의 듣기 능력이 파악되면 자극 수준과 과제 난이도를 고려해서 활동을 계획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단계가 비읍과 이해가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 바와 같은지 다른지 구별하는 것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청각 기술 4가지 중에서 인식, 변별, 확인, 이해에서 얘가 변별이 될 거니까 다음 B에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확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확인하는 활동 같은 경우는 이 마바와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에는 이런 내용을 써놨죠. 바늘과 마늘 그림카드를 제시해 교사가 들려주는 소리를 인식 또는 탐지해서 카드를 가리키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확인 단계 같은 경우는 따라 말하기, 그리고 지적하기, 그리고 이 받아쓰기를 통해서 재발화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마, 바, 다시 말해서 뭐 미음과 비읍과 관련된 내용을 따라 말하거나 지적하거나 받아쓰기를 한다고 하면 정답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잘 응용해서 문제를 잘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12번 문제고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교육과정 문제죠. 근데 이 교육과정 단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쓰도록 만든 문제입니다. 자, 가는 땡땡 특수학교에서 중학교 과정,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두 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중학교 과정, 교육과정 편성표의 일부이다. 다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치수를 정리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가의 기획과 같이 운영되는 교사 방법 명칭을 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참여가 필요한 수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뭐 중등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킬패트릭 보면요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킬패트릭의 부구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제나 제재 중심으로 계획 및 수행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완성하고 이를 발표하며 및 성찰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 점 내용을 보시면 가의 밑줄 친 니은을 위해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니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할 때 종목을요 어떻게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해서 종목과 내용을 정화돼 다양한 종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세 번째 점을 보시면 2학년과 3학년에서 디귿과 같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시설을 확보한 방법을 나와 다에 근거해서 각각 서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다를 근거해서 각각 서술하라고 했는데 나 내용을 보니까 중학교 과정,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니까요. 일단 체육과 진로와 지도의 본교 시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내용을 보니까 학교 스포츠 클럽은 창의적 체육활동 활동을 했고, 그리고 교과 활용과 진로 및 직업 교육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서 2학년과 3학년이 지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시수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일단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시수를 확보했다라고 알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체육과 진로와 직업 시수를 어떻게 한다고? 네, 감축해서 이거를 확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문제를 엄청 잘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 내용은 전공 B 내용입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가는 땡땡 특수학교 초임교사가 메모한 자료이고 나는 초임교사와 수석교사가 나눈 대화 일부이다. 가와 나의 기획에 공통으로 들어갈 영역명을 쓰고 나의 니은의 근거로 밑줄 친 디귿에 대한 핵심 역량을 쓰시오. 자, 그러면 지금 기획 내용을 봐야 되는데 기획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기획이고 직업 탐색이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 내용을 보니까 나 내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최근 감명병 확산으로 지역사회 시설 이용이 어려워서 교내에서 직업 체험할 수 있는 내용 요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메모해 보니 기획 영역의 내용 체계를 정리하셨군요. 성취 기준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교내 실습이 가능한 내용 요소를 잘 정리하셨네요. 성취 기준 코드에서 1, 2는 학년군, 진로는 교과, 공인은 영역을 의미하며 기획은 진로와 직업 교과의 두 번째 영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은 기획은 직업의 세계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니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니은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생각이네요. 또한 진로와 직업 교과에서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들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에 띄는 표현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어와 진로, 직업, 교과에서 공통점을 추구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형태로 초등에서도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니은과 기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디귿의 내용은 의사통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내용 체계도 물어본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체계를 알아야 될 중등 교과는 진로와 직업과 수학이거든요. 그 중에서 진로와 직업을 물어봤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이렇게 낼 줄은 몰랐는데 다음은 학습장애 학생의 진단평가에 대해 김교사와 교육식수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밑줄 친 기획 시옷 중 틀린 것을 두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서 시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본다고 하면 여기와 여기 두 가지를 나눠줄 수 있고요. 틀린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일단 기획이 틀렸습니다. 자, 불일치 모델은 학기 초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취도를 평가하고 효과가 검증된 교수법을 정의한 뒤 학생의 성취 정도를 진전을 보이지 않거나 또래들에 비해 성취 정도가 심각하게 낮게 나타나는 경우를 학습적인 규정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 불일치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RTI 중재 반응 모델이죠. 이 불일치 모델 같은 경우는 능력과 성취의 차이점을 통해서 학생을 진단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중재 반응 모델 같은 경우는 학생의 진전도를 통해서 학습장애를 진단하는 모델이죠. 자, 다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 나와 있고 말 그대로 장특법에 나와 있는 학습장애 선별 검사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에서 눈에 띄게 틀린 게 하나가 있죠. 이게 디귿이죠. 정의행동 검사 같은 경우는 지적정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기초학습 기능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관련된 내용은 늘 물어봤지만 학습장애는 처음 물어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네요. 3번 가는
교육 실습생이 담당하는 학급의 학생 특성이고 나는 지도교사가 교육 실습생에게 제공한 연수 자료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점, 가에 밑줄 친 니은 사용 방법을 지도할 때 읽기 자료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쓰고 읽기 자료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유를 한 가지 쓰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기획의 손잡이의 확대의 경우 플러스 10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읽기 자료와 렌즈 사이의 거리, 이거 뭐라고 한다? 초점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초점 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디옵터로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초점 거리는 D분의 100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거든요. 이때만은 100은 센티미터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10D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얼마가 나온다?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점 거리는 10cm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초점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이유는 초점 거리가 정확하게 일치될 때 어떻게 된다? 가장 선명하게 또는 가장 명확하게 읽기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점. 나의 밑줄 친 니은을 고려해서 읽기 지도를 해야 하는 학생을 가의 A2에서 찾아 쓰고 그 이유를 학생 특성과 관련지어 쓰라고 나와 있죠. 일단 제가 판단할 때 올해 중등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 관련지어서 쓰라, 근거해서 쓰라는 내용을 잘 써줘야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니은이 뭐냐? 니은이 이렇게 돼 있죠. 고려사항. 수업 시간에 광학 기구 사용 방법을 함께 지도해야 됨. 니은 읽기 활동을 위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최소 글자 크기나 최소 확대 비율을 선택해야 함. 자, 이렇게 해야 하는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다른 말로 보면요, 또는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망막센서 분석과 관련했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를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생이 필요하는 최소 글자나 최소 확대 비율을 선택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다 뭐와 관련이냐면 시야와 관련있습니다. 특히 어떤 시야와 관련이냐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터널 시야와 관련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니은 터널 시야를 보이는 애를 찾아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황반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암점을 보이는 애, 그리고 백색증 같은 경우에는 감도자를 보이는 애, 그리고 당뇨마마 병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암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광각이기 때문에 맹이고 해당 사항 없고, 백내장 같은 경우에도 수정체 중심부 혼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암점 있다고 보면요, 쓸 수 있는 내용은 망막센서 변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망막센서 변성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가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기 활동을 위해서 학생이 필요하는 최소 글자나 최소 확대표를 이용을 해야 효율적으로 시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갈 표현이 뭐냐면 터널 시야, 그리고 효율적으로 중심 시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 잘 낸 문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가는 지적장애 학생 F에 대한 지도 중점 사항이고, 나는 교육 실습생이 기록한 학생 F의 수행 정보표이다. 다는 학생 F의 문제행동 중재 결과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점, 나에서 학생 F가 어려움을 보이는 정의행동 하위 유형 명칭을 쓰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행동 유형 같은 경우는 개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수행 정보표를 보니까 X 친 게 컵라면 가격 알기, 계산하고 구입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아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가격과 계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전 사용과 관련했죠. 이 금전 사용과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 개념적 정의행동 기술과 실제적 정의행동 둘 다 있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학문적인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가격 알고 그리고 계산하는 거 아는 거,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 실제적 정의행동 기술보다는 개념적 정의행동 기술을 맞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실제적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실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하니까 이거 확률적으로 이게 개념적 정의행동 기술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 정의행동 기술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점, 학생 F의 문제 행동에 근거해서 다의 밑줄친 기획에 적용된 예시 하나를 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일단 학생이 문제 행동을 봐야 되고, 문제 행동 요게 나오네요. 독립적인 자립 생활을 위해 적응기술 기술 교수, 그리고 수업 중 소리 지르는 행동에 대한 지원. 수업 중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하니까 뭐 한다고? 기획에 나와 있는 타행동 차별화와 디아로를 하는데, 이 디아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 이외의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타행동 차별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획에 적용된 예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소리 지르기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수업 시간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써주시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답에는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진로와 직업 수업 중 일정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 행동 이외의 모든 행동에 대해 강간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을 답을 썼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인데, 자, 다의 ABAB 설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두 가지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단일 설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ABAB 설계입니다. 이때 말하는 A는 기초선이고요. B는 중재, 그리고 A는 기초선, B는 중재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전을 통해서 중재의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이제 알려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ABAB 설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보면 되냐면 우리 교재에 있고 이호시 선생님 책과 양면선 책에 있는 이 내용이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ABAB 설계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하면서 지금 쿠퍼가 얘기한 게 있고 카든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초선과 그리고 이 중재가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다시 말해서 이 중재나 기초선의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방금 봤던 그 내용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 같은 경우 특히 A1 같은 경우에는 2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선은 최소한 3회, 최소한 4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이 기초선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 너무 작게 있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틀린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재 효과를 나타낼 때 뭐 이게 경영성을 보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기초선보다 월등하게 앞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걸 통해서 이게 중재 효과가 있다는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뭐 했다? 이거 반전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BAB 서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고 얘기할 때 이 A1의 기초선 기능을 못한다. 그리고 B1 같은 경우는 중재 효과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 이렇게 답을 한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ABAB 설계에 나와 있는 이 기능적 관계 입증에 위한 세 가지 증거 측면에서 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고요. 자, 5번. 가는 땡땡중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수학과 수업 계획이고 나는 교육과정 중심 측정 절차 일부이다. 작성 범위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 가의 기획에서 밑줄 친 요소를 활용한 수업 지도 전략을 쓰고 가의 기획과 같은 전략을 과잉 일반화했을 경우 학생이 범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이 첫 번째 문제 안에서 지금 답을 다 알려줬습니다. 일단 지금 기획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핵심어라고 하죠. 이렇게 핵심어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어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기획과 관련된 수업 지도 전략은 핵심어 전략 쓰시면 되고요. 이 핵심어 전략은 단점으로는 과잉 일반화를 보여가지고 문제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단어로 오답을 산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이 두 번째 점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가의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활동에 한 가지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의 기획을 근거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활동 1을 보시면요. 구체물, 활동 1을 붙이면 반구체물, 활동 3을 거치면 추상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CSA를 설명하는 거고 이 중에서 A, 추상 같은 경우에는 기호, 그리고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3 더하기 4는 뭐다? 라고 이제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답안 같은 경우 숫자와 기호만을 사용해서 4 더하기 3은 뭐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점. 이것도 초등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이죠. 나의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 CBM 절차 일부를 보시면 유의점에 검사 제작 시 문항의 내용, 유형, 문항 난이도를 유사하게 디귿 검사를 제공함.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동형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 가는 땡땡 중학교에 재학 중인 지체장애 학생의 특성이고 나는 교사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지도 계획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을 보니 첫 번째 점, 가의 학생 G가 보이는 원시 반사 형태 한 가지 쓰고 이에 근거해서 나의 밑줄친 기획을 설명하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G의 특성을 보니까 중도 내성마비고 앉기 자세 유지가 어려우니 신체 피로가 높다. 등을 들고 누운 자세에서 과도한 신장 긁어을 보이고 배를 들어 엎드린 자세에서 과도한 굴곡근을 보인다. 여기 나오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점을 이용해서 본다고 하면 G가 보이는 원시 반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TLR이고요. 이거 한글로 한다고 하면 긴장성 미로 반사죠. 그리고 이 긴장성 미로 반사 같은 경우는 대안적 자세가 있고 이 대안적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점. 가를 고려해서 나의 밑줄친 니은 미음 중 틀린 것 두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각각 쓰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문제 구성상 G에 지금 니은 디귿 H에 미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한 가지씩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G의 특성을 봤으니까 위에 있는 니은 디귿부터 좀 보죠. 니은에 보시면 헤드 포인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워드 프로세스 입력을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장성 미로 반사잖아요. 다시 말해서 목의 움직임, 정확하게는 미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사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헤드 포인팅, 계속 머리를 움직여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네. 긴장성 미로 반사가 활성화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디귿, 휠체어 이용 시 휠체어가 뒤로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반사가 활성화돼서 휠체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H에서 이제 틀린 게 있겠네요. 그럼 H 특성을 보시면 뇌성마비이고 양성 사용이 가능함, 손떨림 증상이 있어 키보드에 정확히 입력하기 어렵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점, 키보드 입력 시 키가드를 사용하고 한 번에 같은 키 값이 여러 번 찍히지 않도록 고정키 시스템 기능을 설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키는 두 개 키 이상은 눌러야 되는데 이거 손을 사용하기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 키만 눌러도 똑같이 기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따라서 리을의 고정 키 시스템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필터 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필터 키 같은 경우는 동시에 또는 여러 번 키를 눌렀을 때 이거를 입력하지 않고 일정 부분 걸러준다는 의미에서 필터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필터키를 통해서 어떻게 작업 효율성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 손떨림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이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단어 예측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효율적으로 단어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음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니은과 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가는 교사가 학생 I의 부모에게 요청한 내용의 메모이고 나는 학생 I의 부모가 3일 동안 작성한 행동 관찰 결과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가의 밑줄 친 기획에 대한 용어를 쓰고 가의 밑줄 친 니은의 의미를 한 가지 서술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메모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 표적 행동, 지시에 대한 반응, 지연 시간 줄이기, 선행 사건, 컴퓨터 사용을 중지하는 지시,
학생 행동 목표, 컴퓨터 끄기, 위상, 기획, 의도하지 않는 측정 방법의 오류 또는 기준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함, 관찰자 반응성의 유의함. 여기 오류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점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 카테고리 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책에 다 나와 있죠. 뭐 양명의 선생님 책들에 나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관찰과 측정의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해가지고요. 관찰과 측정에 대한 반응성, 관찰자의 표류, 관찰자의 기대, 관찰의 복잡성이 나와 있고, 이 중에서 관찰자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관찰자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 관찰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연구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직접 관찰하게 되면 연구 대상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의식해서 행동을 더 잘하거나 긴장을 더 못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반응성이라 하는데, 이 내용을 지금 니은에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기억이 뭐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측정 방법의 오류 또는 기준이 변경된다는 건데, 이 같은 경우 관찰자 표류, 옵저버 드래프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찰자 표류는 시간이 흐르면서 관찰자의 관찰 기준이 점진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점 내용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나온 내용이고, 이것 또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점. 나에서 알 수 있는 총 지연 시간 관찰자 일치도와 평균 발생당 지연 시간 관찰자 일치도를 각각 계산하라 하죠.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늘 나오는 건 여기 나와 있는 평균 발생당 지연 시간 관찰자 일치도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재밌게도 이 내용은 딱 한 책밖에 안 나오거든요. 누구 책에 나오냐면 홍주표 선생님 책 응용연동부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 지금 지연 시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연 시간 관찰 기록 내용을 보시면 큰 수치의 평균 지연 시간과 작은 수치의 평균 지연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지연 시간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어머니 다 더하고요, 아버지 다 더해가지고 나누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6%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기 평균 발생된 지연 시간 관찰자 일치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IOA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IOA 같은 경우에는 두 관찰자에 의해서 측정된 각 표적 행동의 발생당 지연 시간을 구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6분의 6 곱하기 100,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0분의 8 곱하기 100, 얘 같은 경우는 10분의 9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80이고 하나는 90이 나오는 거고, 이거 다 더해가지고 3일 거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9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점이 새롭게 나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죠. 가는 땡땡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J의 진단평가 결과이고, 나는 순회교사가 작성한 지도계획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작성 방법 첫 번째 점 내용을 보시면 가에 근거해서 학생 J의 언어장애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가 내용을 보면 학생 J의 진단평가 결과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이나 청력, 신경학적인 손상 등이 없음, 사회 정서적 영역에 발달의 이상이 없음, 표준화된 언어 검사 결과 -1.5 SD임. 이거 보면 알다시피 이거 단순 언어 장애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은 단순 언어 장애고요. 따라서 두 번째 점 같은 경우는 이 단순 언어 장애와 관련된 중재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죠. 자, 나의 활동 1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상위 언어 기술 영역 한 가지를 쓰고 기억에 들어가 활동 내용 한 가지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언어 장애 중재를 할 때 여기 상위 언어 기술을 이용하는 게 있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 언어 인식 훈련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자각에 나옵니다. 정확히는 5개 자각에 나오지만, 자, 음운 자각, 단어 자각, 구문 자각, 그리고 화형 자각, 이렇게 총 4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미음, 아, 치으다, 마차, 그리고 시오다, 지읒이, 니은, 사진, 이거 같은 경우 누가 보더라도 음운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활동 1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상위 언어 기술 영역은 음운 자각 쓰시면 되고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음소들을 합쳐서 발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음소를 합성해서 발음하기라고 썼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음소를 합친다는 개념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점 내용을 보시면
나의 니은에서 순회 교사가 지도하고자 하는 언어 영역의 언어학의 하위 영역 중 어느 것을 쓰라고 나와 있죠. 자, 틀린 문장에서 틀린 이유를 말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빠가 아이를 낳아서에서 틀린 이유를 말하기. 짜장면을 마셔야 해서 틀린 이유를 말하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론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빠가 남자인데 아빠를 낳았다. 또 그리고 아빠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오빠가 낳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은 마셔요. 마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니은은 의미론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의사소통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가는 지적장애를 동반한 건강장애 학생 K 특성이고 나는 학생 K에 대한 건강관리 지도계획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나의 밑줄친 기획의 사용 방법을 한 가지 서술할 것, 가의 학생 특성에 근거했을 것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순히 기획 내용을 쓰시면 틀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 특성을 근거를 해야 돼요. 학생 특성을 보니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요. 지속성, 경도, 천식 증상이 있고 흡입기 사용 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지적 능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모델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모델링을 엮어 쓰시는 게 제일 타당한 것 같고 지금 이 최대 호기량 측정기 같은 경우는 어느 책에 나오냐면 김정현 선생님이 쓴 건강장애 학생 교육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쓰면 시범을 통해 바로 선 자세에 입을 벌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입술로 기계의 입구를 막아 공기에 새지 않도록 한 후에 최대한 빠르고 힘차게 숨을 내뱉고 바늘이 움직인 곳을 수치를 읽는 모습을 따라하게 한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단순히 최대 호기량 측정기만 쓰면 틀리고 학생 K 특성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써주는 게 정답이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점, 나의 니은에 나가는 목표 기술 연습 방법을 쓰는데 저는 이게 진짜 문제를 좀 애매하게 내는 것 같습니다. 자, 니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일반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도움 카드 사용하기 연습 지도한다. 눈에 띄는 내용인 일반화죠. 자, 일반화를 위해서 뭘 한다고? 환기가 필요할 때 도움 카드를 이용해서 도움 요청하기. 체육 활동 시 도움 카드를 이용해서 휴식 시간 요청하기. 수업 시간에 갈증을 느낄 때 도움 카드를 이용해서 물 마시기 요청하기. 흡입기 사용 시 도움 카드를 이용해서 교사에게 도움 요청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필요할 때 써먹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반화와 그리고 이 점에 나와 있는 목표 기술 연습 방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강혜경 선생님 책에 나오는 강혜경 선생님 중도 중복장애 학생 교육의 얘기가 나오는 이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습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총 3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서 분산 시도가 있죠. 근데 분산 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분산 시도는 하루 일과 중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삽입해서 목표 행동을 갖추는 것으로 연습과 연습 사이에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고 다른 행동에 대해 배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은 분산 시도고요. 이게 삽입 교수가 돼도 되는데 삽입 교수가 안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 목표 기술 연습 방법으로는 삽입 기술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상은 맞는데 지금 이 물어본 게 목표 기술 연습 방법이라서 제 생각에는 분산 시도만 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애매하게 된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Q 단서들을 확인해 보면 분산 시도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나의 디귿 이응 중 틀린 것 2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각각 쓰라고 하죠. 자, 이 같은 경우에도 방금 얘기했던 김정현 선생님 건강장애 학생 교육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을 찾으면 이렇게 틀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디귿, 교실에 천시 유발인자가 제출되지 않는 특수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네, 우리가 알고 환경 조성을 제대로 하는 거죠. 맞는 내용이 되고요. 리을, 학생의 천시 발장의 징후인 흉부 압박, 영속적으로 터져나오는 기침 등의 증상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래야 대처가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미음, 천시 발작이 나타나면 증상이 잠잠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뭐 흡입기를 사용하든 네뷸라이저를 사용하든. 그리고 비읍, 학교의 모든 사람이 천식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시읒,
천시발작이 일어났을 때 대개는 앉은 자세보다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김정은 사님 책임을 보면 누운 자세보다는 옆으로 누운 자세 등등의 이제 대안적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옷은 틀린 내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응은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새 강론서에서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풀어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당 내용 정도는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는 미술과 수업을 위해 작성한 수업 계획의 일부이고 나는 컴퓨터 보조 수업 시에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작성 방법 첫 번째, 가에서 고려해야 할 웹 접근성 집중성의 원리를 학생 L과 M 특성과 관련지에서 각각 한 가지 쓸 것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쓰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본다고 하면 각각 두 가지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L 특성을 보시면 청지각 변별의 어려움이 있어 동영상 자료 활용 시 자막이 있음. 색변별의 어려움이 있어 색상 단서만으로 자료 특성을 구별하기 어려움. N 같은 경우 반짝이고 동정의 시각 자극에 민감하며 종종 발작 증세가 나타남. 그리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우며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조작함. 이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접근서 지침을 본다고 하면 이 웹 접근서 지침의 원칙이 4가지가 있잖아요. 문제에서는 원리라고 표현하는데 뭐 원칙 원리 뭐 똑같은 말이잖아. 이 내용 중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인식의 용이성과 관련돼 있는 이 멀티미디어 대체 콘셉트 여기 자막에 나오죠. 그리고 이 명료성과 관련돼서 여기 보면 색과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색의 무관한 콘텐츠 인식 이 두 가지 내용을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 M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의 용이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광범위성 발작 예보와 관련된 깜빡임과 번쩍의 사용 제한 이 내용과 그리고 입력 장치 접근성과 관련해서 이 키보드 사용 보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인식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성 각각에 쓰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쓸 거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지침과 검사 과목까지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준 답안에 보시면 L 같은 경우 인식의 용이성 원칙을 적용해서 멀티미디어 대체 콘텐츠 측면에서 자막을 제공하고 명료서 측면에서 색의 무관한 콘텐츠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 단서 이외의 특성을 제공한다라고 썼고요. 그리고 N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용이성 원칙을 적용해서 광범위성 발작 측면에서 깜빡임과 번쩍임을 사용을 제한하고 입력 장치의 접근성 측면에서 키보드 사용 보장을 통해 키보드로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L은 인식의 용이성, M은 운영의 용이성이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엄청 잘 낸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점, 나를 참고해서 교사가 적용한 CAI 유형 명칭을 쓰고 이 유형 장점 한 가지를 쓰라고 하죠. 자, 나에 보시면 개요, 시나리오 제시, 학생의 반응 요구, 학생 반응, 피드백과 조절, 끝맺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제가 특수교육과 관련된 공학책을 찾아보면 이 내용은 없었고요. 제가 양선에서 나온 유승호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이라는 소위 말해서 일반 교육공학책에 보시면 이거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시뮬레이션형이라고 알 수 있고 이 시뮬레이션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게 고위험이나 고비용 과제를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제공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다 기출 문제지만 조금 더 생각해서 답을 쓰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고요. 이거 수어로 나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는데 11번 다음은 문법수어를 배운 특수교사가 수어 통역사와 함께 있는 농학생을 만나 수어로 나눈 대화의 내용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수어에서 의문문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수지 기호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지문을 보면 특수교사는 국어와 수어를 동시에 하며 수어 통역사는 수어만 대해야 한다. 특수교사 여기는 왜 왔습니까? 지금 수어를 보면 여기 장소 그리고 생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왜 왔습니까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서로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농학생 뭘 알아듣죠? 그래서 수어 통역사 같은 경우는 여기 왜 왔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 왜? 그래서 이거 시험 치러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시험 경쟁하는 뜻인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의문문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수적 기호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 이게 의문 부분이잖아요.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자, 이 같은 경우 고은 선생님 청각장애 교육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수화소의 구분이라고 해서 수어는 수화와 지화, 그리고 수화는 다시 손몸짓 수화로 나누고 이 손몸짓 수화 이에 비수지 신호가 있거든요. 이 비수지 신호 같은 경우에는 얼굴 표정과 입모양 상체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음운문과 관련된 내용은 얼굴 표정과 입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쓰면 얼굴 표정 측면에서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뜨는 등 물어보는 듯한 표정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입모양 측면에서 몸, 오와 같이 물어보는 동그란 입모양을 해야 된다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얼굴 표정과 입모양 측면에서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 점, 위 대화에서 수어 통역사가 사용하는 자연 수어와 특수유사가 사용하는 문법서의 차이점 두 가지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고은 선생 책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서와 그리고 자연수어의 차이점을 유특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쓰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예를 찾는 거잖아요. 이 관련한 내용은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어의 특징 중에서 고은 선생님 책에서는 축약성이 있어요. 이 축약성 내용이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특히 자연수어는 긴 말을 짧게 줄여서 표현하는 축약성이 문법서에 비해 훨씬 크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문법서는 엄청 많잖아. 근데 자연수어는 여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축약성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서와 자연수어는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 측면 중에서 이 내용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써주시면 좋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순과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이 특수교사가 사용하는 문법서 같은 경우는 국어 문법에 따르고, 그리고 수어 통역사 사용하는 자연 수어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발생에 따른 그들만의 어순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답에는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기에 외환위로 표현된 문법서와 달리 외환위로 표현되는 자연수어에서 축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 외, 완리와 같이 어순이 음성어와 다르다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쓸 수 있는 고급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 중등에서 꽤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